자, 오늘 런치 토크의 주제는요. 슈퍼사이클 올라탄 K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전화를 해서 콕 집어서 조선업 여기에 대한 협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급하게 또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셀코리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산이랑 조선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효과, 트럼프 효과가 계속될지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PB님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딱 되고 나서 네. 좀 우리나라 K조선들의 주가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아졌죠. 최근 그쵸, 긍정적이었죠. 너무 좋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네.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가져온 자료인데 이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한 다음에 주가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1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종가를 봤을 때랑 11월 22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조선업계 탑 5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한조해, 그다음에 현중, 그다음에 미포조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5개를 국내 조선 5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5사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0% 이상씩 올랐어요. 그러네요.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코스피가 약 3% 정도씩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낮게 올랐었던 한국조선해양 자체도 10%, 높게 오른 것들은 이제 30~40%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실제로 실적 개선이 일어난 부분도 한몫했었던 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이 딱 된 다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잖아요. 이제 11월 7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뭐 선박의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선박의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뭐 수리, 정비 분야 이게 줄여가지고 MRO라고 부르는데 네. 이 MRO 분야도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하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유일하게 언급된 업종이었었던 조선 업종이 특히 더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코스피는 거의 3.94%, 아까 2.94% 네. 이렇게 빠졌었는데 네. 평균 수익률이 한 24% 정도면 꽤 많이 시장 대비 선방을 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차트상으로도 어떤 흐름이었는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조선주 최근 주가 흐름을 볼 때 그 이전의 주가 흐름도 같이 보면 좀 더 좋은데요. 제가 네. 준비한 거에서 이제 그 조선주 주가 흐름을 간략하게 네. 그 해놓은 차트가 있거든요. 네. 그 보시면은 그 조선주가 올해 사실은 주가가 바닥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주가를 좀 이제 주봉으로 해서 길게 펼쳐봤는데 네. 저기서 1번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상의 주가 저점이었어요. 마지막 매수 기회였던 거죠. 24년 5월. 네, 24년 4월 정확하게는 4월 말입니다. 4월 4월 말 그때부터 해서 조선주가 주가가 좋아졌었는데 7월까지 계속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4월 말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MRO? MRO 관련된 이슈가 뉴스화된 게 저 시점이에요. 아하. 네. 코스피 지수로도 사실 4월 16일이 좀 저점을 찍긴 했었는데 그 직후에 4월 한 20일 그쯤 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이제 7월 중순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그 단기 고점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실제 했을 때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좋은 재료도 있는데 실제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기대감이 그 이제 한 3개월 정도 반영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저기서 3번 구간 있잖아요. 네. 3번 구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됐던 직후에 그 전화해가지고 조선콜. 예, 조선콜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적을 기대를 하더라도 회복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전화 한 통을 거는 바람에 아. 좀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었다 그렇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러브콜 덕에 MRO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 조선주가 조금 더 크게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또 우리 K조선은 MRO 쪽 말고도 LNG선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의 수주 잔고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고 실적도 그만큼 올라갈 거다. 좀 이렇게 자신해도 괜찮을까요? 자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수주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23년도에 국내 조선업계 수주 금액이 350억 원이었는데 매년 지금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올릴 수 있는데 국내 조선업계가 네. 슬롯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주 잔고를 더 못 받고 있는 것뿐인 거지 이미 초과 수요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수주 잔고가 약 한 3.5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한 2년에서 2.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후년 반 정도의 수주 잔고를 계속 가져가는 게 평균 흐름이었는데 네. 최근엔 3.5년인 상태에서 몇 년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카파를 최대한으로 돌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특장점인 것 같고 500억 달러면 얼마예요? 60조, 70조 정도 그쵸. 되는 거예요? 네. 이게 500억이 아니라 500억 달러예요. 달러. 어마어마한 500억 수준인 거죠, 사실. 진짜요? 사실상 지금은 뭐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수준에 가깝다라는 것 같아서 뭐 지금 당장 실적이 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지금 밑에 보면은 조선 사별이니까 현대중공업이 수주가 제일 많은데 뭐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수주 잔고를 지금 뭐 계속 따로따로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각자의 좀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LNG 쪽을 많이 밀고 있고 네. 뭐 어느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걸 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MRO 관련돼 가지고 특화하려고 하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뭐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경쟁적인 협력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각자의 특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족족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작가님 신조선가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조선주 진짜 괜찮은 거 맞나요? 요거는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 대부분 그래요. 수주를 받은 그 시점에 그 수주된 게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 매출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빌드 타임이 제일 긴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건설이고 하나가 조선이에요. 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를 받아도 몇 개월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조선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매출이 찍히고 있는 거는 2, 3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신조성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클락슨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이제 그 공신력이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신조성과를 지수로 이제 그 매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1년에 140 수준이었고 22년에 160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24년 180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최근 기록으로는 189까지 올라왔습니다. 190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대 그 고점은 191.6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적자 기업이 그 거의 다 이제 그 BEP 수준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매출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의 매출은 과거의 이제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BEP 수준이라는 게 신조성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 21년 말부터 22년 초 그러니까 155에서 이제 160 그 부분이 BEP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신조성과가 올라간 퍼센테이지만큼 영업이익률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 조선업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60 기준이라고 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190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제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상승률로 보면은 한 15%에서 20%? 그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BEP를 찍었고
3년 뒤에는 15%에서 20% 사이의 영업이익률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조성과 올라간 만큼 지금 올해 매출에서 곱하기 뭐 15에서 20%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을 15에서 20%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2, 3년 뒤에 대한 추정치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어떤 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좋아질 게 너무 뻔하니까 조선주의 최근 주가도 흐름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더 조선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보면 트럼프가 굳이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에 대한 해석은 약간 지금 조선 쪽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이제 부분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저가로 공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사실 안 쓰고 싶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싸니까 사실. 근데 이제 국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포인트를 지금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 조선 업계를 봤을 때 어떤 선박을 위주로 수주를 하는지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랑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이번에 수주를 따올 때 가장 많이 가져왔었던 수주 잔고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보통 컨테이너선이나 네. 탱커 이런 쪽에 저마진 상품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들끼리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워낙 저가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대량으로 따와가지고 박리담회 해보자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가고 있는 편인 건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져온 게 LNG 운반선 같이 이제 좀 고마진 상품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년 내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주 잔고가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그래프 형태로 그러네요.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캐파를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있는 게 지금 3.5년 정도인데 요 맥스 상태에서 신조성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조성가라는 게 말하자면 아파트 분양가 같은 건데 조선소가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내는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상태에서 이제 매출단에서 찍히는 수량은 똑같아도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특히나 고마진 상품에서의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리고 이 중국이 계속 수주 잔고를 늘리고 있는 게 꼭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서의 가장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200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딱 국내 조선소들이 많이 슬럼프를 겪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저가로 박리담회 하듯이 수주 잔고를 찍어 올렸던 게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딱 지금 중국이 정확하게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뭐 수주 잔고 늘어나니까 중국이 뭐 패권을 잡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는 승자는 고마진 상품을 가져가는 말하자면 핸드폰에서 애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국내 조선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뭐 아름답잖아요. 근데 중국이 저 고마진 제품은 못 따라잡아요? 기술력이 부족한 건 있어요. 근데 반도체도 따라잡는다는데 배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거 이렇게 대충 용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진짜 몰라가지고 아니, 무슨 기술력이 기술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수 있을 때 그런 쓰는 기술들이랑도 다른 것도 있고 네. 뭐 일단 그리고 트럼프가 뭐 기밀 유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사실 군사 기밀이잖아요. 네. 1급 기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설계도를 굳이 중국에다가 넘겨가지고 조선소들한테 수주 잔고를 넘긴다?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리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국내 조선소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우리가 잘하면서 안보도 동맹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MRO나 뭐 LNG선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져올 그런 역량이 앞으로도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트럼프가 언급한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선 쪽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제 피비님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게 네. 사실 방산 쪽 그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고 네. 방산이 실질적인 테마예요? 실질적인 수혜는 사실은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외에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조선업 주가들이 다 그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예전 갈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언급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그 미중 간의 분쟁은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전화 통화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지만 사실 조선 쪽은 기존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을 꽤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가 뭔가 전화 통화한 게 지금 마냥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 트럼프 1기 때 네. 사실 조선 쪽이 트럼프의 악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지금이랑 업황도 많이 달랐었고 네. 그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무역 분쟁을 야기를 시킴으로써 전 세계 경기의 침체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배라는 게 산업재다 보니까 악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동량에 영향이 네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 말부터 거의 2020년 10월까지 조선주들은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코로나 때 터진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콜해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로서 기쁘냐? 그럼 기쁘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유세계 리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노이즈였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떻게 또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아, 주가를 조용히 가고 싶은데. 네, 저는 조용히 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끌어먹고 네. 떠들고 테마 성격 만들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전화로서 이루어진 모멘텀은 또 뭐 트위터 한 줄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치적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싶어 할 거고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다가 갑자기 평화 모드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시진핑은 나의 최고의 친구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나쁜 노이즈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트럼프라는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만 보고 그걸 기준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지금 사도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관심에서 그 멀어져야 되는지 네. 아니면 오랫동안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혜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글로벌 상선 전체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를 한 게 주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네. 그게 테마성으로 무언가 부각되고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마냥 반갑지는 않다. 네. 언제 또 스탠스가 럭비공처럼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아까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난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물동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세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지금 잠깐 좋다가 나중에 또 보편 관세 매긴다 해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줄면 조선주도 그게 다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뭐 조선주가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이제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는 이제 뭐 해운주라든지 항공운항 같은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네. 같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기랑 2기를 단적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뭐 차이가 있어요. 매크로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1기 당시가 이제 2017년도에서 2020년도 그 당시인데 네. 그때 딱 보면은 딱 저물가 시기에 뭐 강한 미국이랑 중국의 그 무역 갈등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도 굉장히 줄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사실 악재였던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금리가 그 당시에는 상승기였는데 네. 이제 금리가 인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 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이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중국은 우리의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져왔던 이 자료가 이제 완전 금리나 환율 같이 완전 거시적인 것 같지는 아니지만 이제 원가 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들을 조금 가져왔었었는데 이게 후판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조선업계에서 쓰고 있는 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어 낼 때 필요한 철강 그
뭐라 해야 되지? 원자재의 네.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후판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니까 원가는 떨어지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조선가는 분양가 같은 건데 이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중고선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중고를 살 바에 신조선가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법하다는 그런 메리트를 붙여주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계 자체의 지금 흐름이 네. 안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가 당선이 됐을 때 뭐 네. 트럼프니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적 자체는 뭐 너무나도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리서치 본부에 계신 네.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 가만히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차피 먹고 있는 시장인데 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올해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계예요. 조선이요? 은행, 방산, 그렇죠. 조선. 심지어 그 테마주로서도 가장 핫했던 바이오조차도 네. 그거보다 더 뒤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음.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가만히 들고 있어도 올라갈 것인데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금리 차이도 말씀 주셨는데 좀 네, 저금리일수록 조선주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받고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을 땡겨야 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수주를 맡기고 있는 발주처들도 돈을 빌린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아.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바로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차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금리가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좀 트레이딩성으로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거품들을 좀 제한다고 해도 지금 조선주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은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시기고요. 주가 네. 측면에서는. 근데 지난 7월에도 그랬었거든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중간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런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기보유자 말고 신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네. 그 조선주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 서서히 꾸준히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이 실적 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3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거고 내년 1분기는 올해 4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실적 발표와 실적 발표 사이에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그 1번 화살표가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고요. 네. 그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더 좋았었고 그러고 와서 시장 전체 조정 받다가 3분기 실적 발표보다 한 달 정도 전쯤에 어느 정도 중간에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아질 걸 알고 있으면 그 기대감이 미리 주가를 좀 만들어줘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 실적 발표와 이제 이후 실적 발표에서 한 3분의 2 구간 그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한 2개월 정도 뒤 그 부분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좀 잔머리를 네.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잘 오르고 있다고 막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좋아 같이 가자 그러다가 망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몸이 달지 말고 이게 좀 내가 더 살만한 그 기간을 줄 때까지 뭐 2개월이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2개월까지 기다리면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오,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네. 저 개인적으로 조선주 네. 8년째 갖고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네. 때 좀 덜어내고 이거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혹시 수익률을 여쭤봐도 됩니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악플 달릴 거. 왜요? 너무 좋아서. 네, 질투가 된 거기 때문에. 세 자릿수예요? 아니 거기까지. 8년 세 자릿수 아니면 아니 세 자릿수 넘죠 당연히. 와. 근데- 앞자리는 1? 네? 앞자리는 1? 앞자리 1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평단이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들었다가 망한 적도 있었고요.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 희열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이라도 갈까요? 막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잠깐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전화한 지 지금 그 며칠 됐다고 이 전화를 사람들이 잊을 때쯤 사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배 만드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그렇죠. 천천히 네. 오래오래 용접은 신중하게. 용접 신중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네. 그게 또 한국인의 기술 아닙니까?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러면 피비님한테도 약간 조선주 투자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변수들 좀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작가님은 눌림목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올라왔었던 것 같고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거의 뭐 30~40%씩 올라가고 있는 이 주식에 네. 올라타는 건 조금 위험한 건 있죠. 눌림목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이슨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긴 호흡을 보고 가야 되는 사이클이고 그 사이클에 지금 올라타와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완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눌림목이 왔다가 그때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뭐 그냥 뭐 지금 타도 결국은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지금 일단은 뭐 안전하게 그냥 생각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개월 기다렸을 때 2년 동안 쭉 오를 수 있는 조선주. 야금야금 기다렸다가 보면 언젠가는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는 조선주. 이렇게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작가님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네. 조선에 신규로 투자하고 싶다면 고점을 확인한 후에 2개월 차,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 사이에서 3분의 2 구간, 그때를 노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오늘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나요? 뭐 저는 핫줄평을 그냥 두려워할 게 있는가 오. 뭐 이렇게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제이슨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두려워할 건 트럼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사실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가 흐름도 그렇고 선가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다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장기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섹터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어봤습니다. 오케이. 사실 이번 주 전략에서도 조선주 쪽을 추천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진 트레이딩성 성격이 남아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알머리 제이슨 작가님과 그리고 정석현 신한투자증권의 피비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